자, 지금부터 코동 만안경의 설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쪽에 코동 만안경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만안경을 작동시킬 배터리를 준비했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코동 만안경 박스에서 삼각대를 먼저 꺼내야 합니다. 자, 이쪽에 보면 삼각대는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다리가 3개 있어서 삼각대라고 부르는데요. 자, 삼각대를 꺼내서 내려놓습니다. 자, 일단 삼각대의 다리를 꺼내지 않으면 높이가 굉장히 낮죠. 근데 이렇게 낮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관측할 때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높이를 맞춰줘야 관측하기가 쉽겠죠. 자, 요 아래에 있는 삼각대에 보면 이 밑에 조임 클럼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임 나사를 풀러줍니다. 풀러주고 이 안에 있는 다리를 이렇게 빼주면 되겠죠. 자, 다리를 빼주고 다시 이 조임 나사로 고정을 해줍니다. 자, 다음 다리를 한번 빼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다리를 뽑을 때도 지금 3개의 다리가 다 높이가 다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일단 뽑을 때는 거의 끝까지 오도록 뽑습니다. 물론 다 뽑고 설치한 다음에 지형의 높낮이에 따라서 우리가 수평계를 설치해보고 높낮이에 따라서 약간 변화를 줄 텐데요. 자, 이 3군데 삼각대의 조임 나사를 풀어줍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설치할 장소에 가져다 두면 되겠습니다. 자, 설치를 다 한 다음에 이 만안경을 들고 옮기는 것은 굉장히 번거로워요. 또 옮기다 보면 잘못하면 떨어지거나 아니면 넘어지거나 이런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다 설치한 다음에 설치하고서 딱 봤는데 옆에 큰 건물이 있어서 시야가 가린다면 굉장히 번거롭겠죠. 그래서 삼각대를 먼저 놓기 전에 어디가 관측 장소인지 다 확인하고 최적의 장소를 선택한 다음에 만안경을 설치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곳에다 설치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삼각대를 설치한 다음에 사실 여기다가 물방울 수평계를 놓고 이 수평이 맞는지를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지금 수평계가 없어서 확인을 안 하는데, 자, 여기다가 수평계를 놓고 이게 수평이 맞는지, 그러니까 한쪽으로 이렇게 기운 것이 아닌지 수평이 맞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설치하는 장소는 바닥이 평평하기 때문에 지금은 상관없지만 야외에 나가서 평평하지 않은 곳이 많아요. 그리고 약간 우리가 평평한 것처럼 보여도 높낮이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높낮이가 다르면 나중에 이 고투 장치가 이렇게 움직일 때 오차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꼭 설치할 때는 완전히 수평이 되도록 설치를 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설치가 끝났으면 그 다음에 가대를 꺼내줍니다. 가대. 자, 삼각대와 만안경 경통을 서로 연결해 주는 게 바로 가대가 되겠습니다. 자, 코동의 가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코동의 가대. 자, 이 가대 밑에 보면 여기에 나사가 들어갈 수 있는 홈이 있어요. 자, 이 가대를 코동 가대는 방향에 상관없이 이렇게 해도 상관없고요, 이렇게 해도 상관없고요. 그렇죠? 그래서 원하는 방향으로 그냥 편한 방향으로 설치를 하고 요 아래에 볼트가 있죠. 이 볼트를 그냥 돌리면 안 들어가고요. 위로 이렇게 살짝 들어 올린 상태에서 홈에다가 끼워주면서 돌리면 들어갑니다. 그래서 돌려서 끝까지 돌려서 조여줍니다. 자, 됐죠? 쉽죠? 네, 끝까지 돌려서 설치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안 바꾸는데 나중에 다 설치한 다음에
나중에 여기다가 이곳에다가 컨트롤러하고 이쪽에 전원부를 연결할 것이기 때문에 화면에 안 보일까봐 제가 돌렸습니다. 자, 이렇게 가대를 연결했습니다. 자, 가대를 연결한 다음에는 이제 만안경 경통을 연결해야 되겠죠. 자, 만안경 경통 연결하기 전에 받침대가 있습니다. 받침대도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받침대를 마찬가지로 이쪽에, 마찬가지로 삼각대 아래 받침대 놓는 요 다리에 보면 또 나사가 있습니다. 볼트가 있는데 그 볼트를 이 받침대 밑에 보면 홈이 또 있죠. 여기다 이렇게 갖다 대고 마찬가지로 홈에다가 이렇게 끼워줍니다. 이렇게 끼워서 연결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만안경 경통을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경통을 이렇게 조심스럽게, 항상 만안경을 다룰 때는 좀 진지하고 조심스럽게 다뤄야 합니다. 자, 이렇게 경통을 꺼냈으면요, 사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화면에 잘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지금 가대에 보면 이쪽에 또 하나의 볼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볼트를 이렇게 풀어줍니다. 자, 풀어준 다음에 요 지금 D자 모양으로 파져 있는 요 홈에다가 지금 이 경통을 연결할 겁니다. 자, 경통, 호동의 경통, 그리고 여기를 테일바라고 부릅니다. 테일바. 이 테일바를 이곳에다가, 홈에다가 잘 맞춰서 이쪽부터 한쪽부터 넣어서, 자, 이렇게 하는 게 편하겠죠? 자, 이렇게 한쪽부터 넣어서 넣어줍니다. 자, 정중앙쯤 넣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손을 놔버리면 안 돼요. 이렇게 넣어준 다음에 이 아래에 있는 볼트를 끝까지 넣어준 다음에 볼트를 조여서 완전히 고정시켜줍니다. 고정한 다음에, 자, 맞는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떨어지지, 낙하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네, 연결이 다 됐네요. 자, 연결이 됐으면 지금 경통까지는 다 이제 연결이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컨트롤러를 한번 연결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코동의 컨트롤러인데요. 자, 이 패드가 있죠, 그렇죠? 컨트롤러가 있는데 이 컨트롤러 한쪽에 보면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잭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사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요. 카메라 편의상, 자, 반대편에 보면, 아까 전에 이 가드 반대편에 보면 이쪽에 꽂는 그 접합부가 있어요. 여기다가 지금 이 컨트롤러에 요 잭을 끼워줍니다. 그래서 딸깍 할 때까지 끼워줍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러는 보통 여기 이쪽 받침대에 이렇게 꽂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됐죠? 이렇게 연결이 됐고, 자, 이번에는 코동에 전원을 연결해야 되겠죠? 자, 전원에 사용될 배터리입니다. 배터리. 자, 배터리고요. 그리고 배터리와 연결될 전원선입니다. 자, 이 부분이 사실은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 배터리를 반대로, 플러스 마이너스를 반대로 연결하면 그 상태로 다 이 가드 안에 있는 전기 회로가 타버립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가드를 못 쓰게 돼요. 그냥 단 한 번에 무심코 연결하는, 잘못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를 잘못 연결하면 그 상태로 그냥 못 쓰게 돼버려요. 그래서 항상 다른 건 몰라도 이 전원을 연결할 때는 꼭 극성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원선에 보면 빨간색, 우리가 보통 전자기기 다 이렇게 사용하는데요. 빨간색은 플러스, 그리고 검은색은 마이너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빨간색은 배터리에 보면 여기 배터리에 빨간색이 표시가 되어 있어요. 플러스. 그리고 검정색인 마이너스에다가 연결을 해줘야 합니다. 반드시 같은 극끼리 연결을 해줘야 합니다. 반대로 연결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 일단은 이 전원부에다가 전원선을 연결하겠습니다.
꽂고 지금 배터리를 연결하지 않고 나중에 사용할 때 연결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그냥 치렁치렁 이렇게 내려놓으면 또 발에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해가지고 요 삼각대 같은 데다 이렇게 살짝 걸쳐놓으면 되겠죠. 나중에 찾기도 쉽고요. 자, 연결이 됐고, 자, 이번에는 이 만안경 뒤쪽에 파인더랑 그리고 아이피스를 연결해야 됩니다. 자, 액세서리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액세서리 통이 있는데요. 꺼내보았습니다. 이 하얀색은 90도 천정 밀러라고 써 있습니다. 90도 천정 밀러. 자, 90도 천정 밀러가 어떻게 생겼냐면, 자, 열어보면 이렇게 90도 천정 밀러. 이렇게 직각으로 되어 있죠. 직각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지금 만안경 뒤에다가 연결하면 이 아래에 여기에 거울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왔던 빛이 반사돼서 이쪽 방향으로 꺾어지겠죠. 자, 천정 밀러라고 부릅니다. 90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90도 천정 밀러. 자, 이 90도 천정 밀러를 보면 앞뒤로 또 커버가 있어요. 지금부터 이제 뭐 아이피스도 그렇고 천정 밀러도 그렇고 앞뒤로 다 커버가 있는데 커버를 이렇게 빼줘야지 연결을 하겠죠. 그래서 투명 커버랑 반대편에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커버를 빼줍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또 이건데요. 만안경을 한 번 사용하고 다음에 안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꾸준히 사용하고, 특히나 만안경이라는 것은 한 곳에 고정되어 있기보다는 계속 가지고 다니면서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수시로 연결하고 보관하고 다시 해체하고 조립하고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할 때마다 이거를 잘 주의 깊게 이 액세서리들을 보관하지 않으면 나중에 어느 순간 다 없어져 버려요. 특히나 이런 볼트 너트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사용하고 나서 넣기 전에는 이렇게 다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잘 잠궈놔야 됩니다. 끝까지 잠글 필요는 없지만 어느 정도 다 잠가둬야 되고, 이렇게 뽑아놓은 이 액세서리들은 그냥 놔두면요 잊어버려요. 그냥 바닥에 내려놓으면 지금은 이런 제한된 공간에서 내려놓으니까 좀 이따가 이제 끝날 때 다시 챙기기가 쉽지만, 이 뚜껑을 그냥 아무데나 두면, 야외 가치대에서 아무데나 두면 주변이 다 어둡기 때문에 그냥 그 상태로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와버려요. 못 찾아요. 특히나 여러 명하고 같이 관측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보다 일찍 이제 귀가하게 되는데, 그때 불을 켜고 막 찾는다고 하면은 굉장히 실례거든요. 그러니까 꼭 이런 액세서리는 잘 보관해둬야 됩니다. 그럼 어디다 보관하느냐? 때로는 순간순간 이렇게 금방금방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경우에는 이런 포켓에다가 집어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 또한 포켓에다 집어넣으면 나중에 다 만안경을 철수하려고 다 집어넣는데, 다 집어넣고 집에 와서 보니까 여기에 넣어 있는 거죠. 그러면 다시 다 분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급적 이렇게 액세서리들은 잘 겹쳐서, 여기에 보면 삼각대에 이렇게 선반 있죠? 선반에다가 올려놓거나, 또는 저 같은 경우는 관측할 때 만안경 옆에다가 대부분 다 이런 책상을 올려둡니다. 책상을 갖고 가요. 접이식, 지금 여기는 접이식이 아닌데 접이식 책상을 갖고 갑니다. 그래서 접이식 책상에다가 한 곳에다가 다 모아놔요. 이렇게 천정 밀러 통 안에다가 모아놔요. 이렇게. 그래야 나중에 찾을 수 있습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자, 이제 뚜껑을 넣었으면 천정 밀러 연결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천정 밀러를 연결하는 이 뒷부분에도 마찬가지로 뚜껑이 있어요. 뚜껑을 빼서 이 뚜껑도 잘 보관해야 되겠죠. 뒤에도 뚜껑이 있고, 앞에 경통 후드 앞부분에도 이렇게 뚜껑이 있습니다. 뚜껑을 빼서 이 두 개의 뚜껑도 마찬가지로, 이런 거 지금 들고 다니면 또 떨어뜨리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잠깐 올려놓고 이 두 개의 뚜껑을 갖고 가서 마찬가지로 책상 위의 한편에다가 잘 보관해야 합니다. 아니면 책상이 없다면 이 만안경을 갖고 왔던 통 있잖아요. 이런 종이 박스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갖고 다니는 하드 케이스일 수도 있고, 소프트 케이스일 수도 있는데,
그 케이스 한 군데에다가 자기가 알고 있는 한 군데, 예를 들면 주머니 아니면 어떤 박스라는 곳에다가 다 모아놔야 돼요. 한 곳에다가. 저는 그냥 여기 이쪽에다가 편의상 지금 올려놓고 한번 시범 보이겠습니다. 자, 그랬으면 아까 이제 천정밀러를 연결해야 되겠죠? 자, 이 천정밀러. 자, 천정밀러, 아까 천정밀러 기역자로 생겼는데요. 이 안에 보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거울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망원경을 통해서 들어왔던 빛이 이렇게 꺾여서 오게 되죠. 자, 이 뒤에 보면 또 나사가 있습니다. 나사를 살짝 풀러서 이곳에다가 지금 금속 부분, 이 메탈 부분을 갖다가 낍니다. 끼고 다시 나사를 조여요. 끝까지 잘 조인 다음에 막 무리해서 막 낑낑대면서 막 조일 필요는 없어요. 만약 그렇게 조이면 결국에는 나중에 풀릴 때도 안 풀려가지고 막 고민하는 경우도 있고 잘못하면 부러져요. 그러니까 적당히 풀어지지 않는 것까지 확인한 다음에 적당히 누릅니다. 됐죠? 그리고 나중에 사용할 때 방향을 바꾸고 싶으면 이렇게 풀러서 이렇게 돌리면 돼요. 돌리고 다시 이렇게 조이고 하면 되겠죠? 자, 됐으면 이번에는 파인더를 이제 연결할 거예요. 이게 파인더요. 자, 파인더를 이 윗부분에 보면 지금 잘 화면에 안 보이는데요. 이 윗부분에 파인더 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마찬가지로 나사가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사는 사용 후에는 다시 조여놓고 사용할 때는 풀고 아니면 빠져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 뒤에서부터 레일을 따라서 딱 집어넣은 다음에 끝까지 집어넣은 다음에 네, 이렇게 조여줍니다. 자, 어느 정도 이제 끝나가죠.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빠졌나요? 이 뒤에 보면 아이피스를 띄워줘야 되죠. 아이피스. 자, 지금 코동에는 이렇게 두 가지의 아이피스가 같이 딸려옵니다. 우리가 번들 렌즈라고 부르는데 두 개의 렌즈가 따라와요. 그러면 렌즈에도 지금 이렇게 뚜껑을 덮어놨죠. 이렇게 렌즈에도 보면 앞뒤로 이렇게 투명 뚜껑을 이렇게 껴놨어요. 그러면 이 뚜껑도 마찬가지입니다. 쓸 때 아이피스 뚜껑 같은 경우는 뽑아서 항상 저는 여기 한반 위에다가 올려놓습니다. 항상. 왜냐? 이 뚜껑은 또 따로 이 아이피스가 기스나지 않도록, 상처가 나지 않도록 다 이렇게 커버를 나중에 씌워줘야 되고, 아무데나 불리면 나중에 못 찾아요. 지금 만안경이 그냥 하나만 있어서 그렇지 만안경이 두 개, 세 개 있는 경우에는 나중에 막 섞여요. 그럼 뭐가 뭔지 몰라요. 그래서 아이피스가 두 개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한번 뚜껑을 다 벗겨보겠습니다. 지금 비교하기 위해서. 자, 물론 저희가 관측할 때는 이 아이피스 말고도 따로 준비되어 있는 아이피스 사용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두 개를 보면 여기는 뭐 20mm라고 써 있어요. 20mm. 초점거리 20mm. 그리고 여기는 초점거리 4mm입니다. 4mm. 그래서 초점거리가 저반 렌즈의 초점거리분의 우리가 배율이라고 부르는데요. 배율은 저반 렌즈분의 초점거리입니다. 즉 스몰 f분의 라지 f예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저반 렌즈의 초점거리가 클수록 배율은 낮고 저배율이고 아이피스의 초점거리가 짧을수록 배율은 크다는 것이죠. 고배율.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하나는 20mm고 하나는 4mm죠. 그러면 4mm로 끼면 여기서 1000이에요. 지금 이 코동 같은 경우는 초점거리가 한 910mm 정도 되니까 900이라고 치면 지금 20으로 나누면 900을 20으로 나누면 얼마예요? 한 40배 정도 되죠. 자, 20으로 나누면 한 40. 아닌가요? 900을 20으로 나누면 45배. 900을 20으로 나누면 45배. 그리고 4로 나누면 900을 4로 나누면 한 200배. 200몇. 네, 그렇게 되겠죠. 미안합니다. 제가 아무 생각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아이피스를 어떻게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고배율, 저배율이 됩니다. 이렇게 매번 생각하기 어려우면 그냥 숫자가 작은 것을 연결하면 고배율,
숫자가 큰 것을 끼면 저배율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일단은 먼저 시야가 좀 넓게 저배율을 먼저 껴놓고요. 그 다음에 관측할 때마다 고배율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계산을 못해서 틀린 게 아닙니다. 아니, 지금 밖에서 무슨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걸 신경 쓰다가 구차하죠. 자, 이렇게 빼고 아이피스를 연결해 줍니다. 뒤에부터 이렇게 자, 뒤에부터 이렇게 연결을 해서 넣어주고 나사를 조여줍니다. 됐죠? 자, 이렇게 연결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전원을 연결하면 되는데요. 지금 여기에 보면 사실은 막 호동이 처음에 배달 왔을 때 이러한 전원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AA 배터리를 8개를 끼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8개를 끼우고 이렇게 해도 작동이 돼요. 그런데 뭐 밤새도록 이렇게 몇 시간 관측을 하다 보면 점점 배터리 소모가 되겠죠. 그리고 배터리가 소모될수록 전압이 낮아지면서 또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잘 작동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겨울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사용하지 않고 따로 준비되어 있는 저기 전지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전원부만 연결하면 되는데요. 자, 전원부만 연결하면 되는데요. 자, 마찬가지로 전원부를 연결할 때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꼭 극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지금 이렇게 아래로 내려놓으면요. 지금은 선이 닿죠. 근데 이 망원경 가대가 막 지금 좌우로 막 움직이다 보면 이게 막 끌려가면은 나중에 짧아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선을 긴 것으로 준비하든지 아니면 지금처럼 이렇게 조금 너무 여유가 없으면 이 배터리를 이 삼각대 위에 선반에다가 올려놓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배터리가 작으니까요. 근데 만약에 이런 배터리가 아니라 큰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높이가 있는 곳에다가 올려놓는 게 좋겠죠. 자, 저는 편의상 여기 삼각대에다가 올려놓겠습니다. 자, 크지 않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극성을 꼭 확인해야 됩니다. 극성을. 자, 나중에 선 꼬이지 않도록 이 안쪽으로 다시 넣어주고요. 극성을 확인해서 꼭 여기서 가장 강조합니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자, 그래서 빨간색을 플러스에 그리고 검은색을 마이너스 꼭 강조합니다. 진짜 반대로 연결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어요. 그래서 연결합니다. 자, 이렇게 연결을 했더니 지금 카메라에는 안 보이시는데요. 이 패드에 불이 이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막 문구가 나옵니다. 자, 뭐라고 나오냐면 Next Star Ready 그리고 Press Enter to begin alignment. 그러니까 이제 얼라이먼트를 시작하려면 엔터를 누르시오.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만안경의 설치가 끝난 것입니다. 자, 이 상태로요. 아무것도 누르지 않고요. 여기 지금 패드 가운데 보면 화살표가 있어요. 그 화살표를 누르면 이 상태로 누르면 움직여요. 이렇게. 그래서 좌우로 그리고 상하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자, 이렇게 움직이면 일단은 만약에 설치가 끝났죠? 그러면 저는 이 설치가 끝난 다음에 무엇을 하냐면 이렇게 방향을 이렇게 바꾸면서요. 자, 파인더 정렬을 합니다. 즉, 이 만안경과 파인더와 같은 곳을 바라보도록 파인더 정렬을 할 건데요. 파인더 정렬에 대한 내용도 나중에 강의를 하겠습니다. 파인더 정렬을 하기 위해서 대상 물체를 찾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쪽에 먼 곳에 되도록이면 조금 멀리 있는 불이 좋습니다. 항공 간제탑에 이게 빨간 불 있죠? 그런 거, 건물에 있는 빨간 거, 빨간 점. 아니면 저 멀리에 있는 교회 십자가. 아니면 저기 멀리에 있는 작은 가로등. 멀리에 있는 어떤 집의 불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 좋겠고요. 만약에 그런 것도 없으면 가장 찾기 쉬운 별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파인더를 정렬하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기에 있다고 한번 가져가고 파인더를 정렬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하고 자 시선을 망원경하고 맞춰서 얼추 맞춘 다음에 파인더로 대상이 파인더 안에 들어왔는지 확인하고 경총으로도 보면서 자 이때 패드를 살살살살 누르면서 자 시선 안에 들어오는지 확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파인더 정렬하기 위해서 다시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망원경의 설치가 끝나는 것이죠. 자 서론이 길었는데요. 결국에는 설치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거 액세서리나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해야 되고, 두 번째는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을 잘 연결해야 되고, 세 번째는 나사 같은 것들, 그리고 연결할 때 조이는 것들, 이런 것들을 신중하게, 그렇죠? 자 이런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표동 망원경의 설치를 말씀드렸습니다.